경찰들이 우비 쓴 괴한들한테 쫓기는 급박한 상황. 그때 붙잡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패는데, 간신히 도망친 형사가 다급히 몸을 숨겨보지만 초주검된 채로 배 위에 버려진 형사가 발견한 것. 밤새 술 먹고 쓰러졌지. 그런데 피해자의 딸 윤정혜는 앞선 사건이 단순 조난사고로 보도되는 걸 보게 됩니다. (3년) 후 서울시경 광역수사대 팀장 장준서가 용의자를 쫓고 있었는데요. 그때 좀비마냥 일어선 준서가 재차 용의자를 쫓는 그 순간, 살자. 민주야. 아내 민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기 위해 길을 쓰죠. 살게 해줘, 민주야! 근처 병원 가자며. 가는 김에 종합병원 가자. 그런데 준서의 아내 민주는 3년 전 흑령도 사건의 피해자 가족 정혜였고, 나야. 뭐해? 나 지금 환자 보고 있지. 신경외과 전문의로 본인 신분을 속여서 준서한테 접근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준서는 아내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민주 네가 직접 꼬매주면 안 돼? 처치를 해줄 수 없는 정혜가 급히 핑계를 대지요. 내가 어떻게 당신 몸에 바늘을 꽂아. 그래, 알았어. 도대체 정혜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준서한테 접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20 간 넘은 여자애를 걷지도 못할 정도로 팼습니다. 한편 북천시를 지배하는 장씨 집안의 수장 장범호는 북천시의 전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해주기도 했는데, 이 사람 부친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형무소 소장으로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이야. 우리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특히나 이번 건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북천해양 직원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기에 직접 나섰고, 큰 용기를 냈다.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무릎 꿇고 빌어라. 전 대통령 구용찬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약간 오래가도 괜찮겠네. 이해하지? 용찬의 돈줄인 윤동식 회장은 몹쓸 짓을 저질렀던 아들을 사과시킬 수밖에 없었죠. 살려주세요. 그런데 장씨 집안의 장남 장기선은 윤동식 회장 아들 못지않은 사이코패스였는데요. 온갖 잔악한 범죄를 일삼았던 그는 피해자의 몸에 죽을 사자를 새겼죠. 저 찾으셨어요? 기서가 이지경이 된 건 그릇이 작은 장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범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다 담기에는 지금 네 그릇이 너무 작아. 지금 내 그릇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릇이잖아요. 다 깨부시고 내가 다시 만들어야죠. 그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 기서는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고, 형, 도망가자. 소심했던 형 기서와 달리 당돌했던 동생 준서는 범죄를 저질렀던 아버지한테 맞섰지요. 봤어요. 다. 네가 본 거 다 잊어라. 나이가 들면 아버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장씨 집안의 차남이었던 준서는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준서는 한 카페에서 만났던 사랑하는 아내 민주만 곁에 있으면 충분했지요. 매일 여기서 이렇게 커피 마시자.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 무렵 요즘 구용찬 쪽 사람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용찬은 저번 결혼식 때 망신을 줬던 걸 구실삼아 장범호를 칠 준비를 했는데요. 뭐야? 내게 부탁할게.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마츠모토 상선의 이토 회장과 동남아에 약물을 팔았던 북천의 양의 장범호한테도 죗값을 물으려 했고, 소문으로 덮개는 그때 북천양이 챙긴 게 너무 많아. 그때 내가 왜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냐? 난 그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거든. 북천해양 문 닫자. 범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던 용찬의 배신에 분노가 치밀었지요.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얘기를 했지. 구용찬이 그놈 잘 키우라고. 아버지! 그렇게 키운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범호! 신의! 오마에가 신대껏 올해가 다숙이 하는다! 오빠, 오늘 우리 술 먹자. 한편 정혜는 할 말이 많다면서 사랑하는 준서와 술 약속을 정했는데요. 그때 장범호가 둘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혜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요. 기사 그놈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다. 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잠깐 들렀던 범호는 준서를 장씨 집안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장씨 집안의 가장 선명한 피가 흐르는 거는 기서가 아니다. 준서 너다. 간다. 그런데 준서가 아내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내의 시신에는 죽을 사자가 새겨져 있었죠. 누가 이런 걸 새겼어? 어떤 새끼야! 그만해. 형 제발. 놔봐. 진정해요. 누가 우리 민주한테 이상한 짓을...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준서가 권총까지 빼들고 스스로를 겨눕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 근데 죽기 전에 형이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어. 준서는 아내가 조민주란 사람의 신원을 도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조민주라고요. 왜 생판 모르는 남하고 결혼신고까지 하셨냐고요. 왜? 그럴 리가 없어. 제 이름이요? 어떤 이유로 준서한테 접근했던 정혜가 처음 통상명했을 때 말했던 조민주가 아내의 진짜 이름인 줄 알고 있었지요. 조민주. 차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준서한테 후배 형사 최재호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의 여권을 훔쳤다고 설명해줍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3년 만에 돌아왔대. 적어도 진짜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은 발각될 일이 없을 테니까. 신경외과 조민주 선생님이라는 분 안 계시는데요. 심지어 신경외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도 거짓이었죠. 낙담한 준서한테 흑령도 사건 피해자와 정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도착하는데, 형, 어디가? 준서는 서둘러 북천시로 향하는데요. 정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준서를 찾아왔던 아버지가 의심스러웠고, 그런데 형. 준서는 아버지 장범호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가셨다. 아까 전 범호는 곁에 있는 기서한테 어떤 말을 남긴 듯한데, 아버지. 하지만 기서는 아버지의 유언을 동생한테 밝히지 않았고, 아니 없었어. 왜? 장범호의 최측근 용학수는 범호가 준서를 무척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하는데요. 형님! 이렇게 허무하게
밖에 가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삼촌은 배우를 했어야 해? 아무래도 범호는 준서를 후계자로 선택한 듯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 장준서를 선택하셨어요. 장범호를 적대시했던 구영찬마저도 준서의 능력을 아주 높이 샀지요. 네가 딴 길로 안 사고 아버지가 됐다면 아마 다른 꿈을 꿨을 거다. 북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꿈. 그런 식으로 구영찬은 딸 구자경의 남편 장기수한테 자극을 줬습니다. 당일 장례식에 북천지검 신임검사 서일아가 참석했는데요. 문상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저기 이쪽 분위기가 서툴러서. 서일아의 엄마인 북천서 서장 정윤미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 애쓰는 딸이 못마땅한데? 일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 동료 경찰들을 잃었던 흥령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했고 흥령도에서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한번 찔러 보는 거야. 장씨 일가를 적대시하는 윤미는 흥령도 사건의 배우가 장씨 일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럴 땐 눈치 없이 일을 벌리고 다니는 놈이 있어서요. 나중에 경찰서에 한번 들르세요. 초대만 해주시면 기꺼이. 곧 초대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졌던 장씨 일가의 화물선을 덮쳤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미리 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향수차 트럭으로 친 놈 있잖아. 한편 윤정혜의 차를 치고 갔던 트럭 기사를 담당 검사가 그냥 풀어줬죠. 그 검사 이름이 뭐야? 동부지검 지동석. 지금 장인어른 말씀은 나보고 깜빵에 들어가 달라. 당일 기서의 장인어른 구영찬이 장범호의 죗값을 아들 기서가 대신 치르라고 말하는데 잠깐 들어가는 신용만 하면 돼. 내가 북천을 비우면 북천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도 없는데. 북천시는 내가 맡고 또 사업 쪽은 규호가. 삼촌하고 규호가. 기서는 일본적과 정치적으로도 엮여있는 북천해양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립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번개에 머리통을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 안가 용찬은 이토 회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더 이상 기서한테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는데 아빠의 흔들기가 10% 들어간 것 같네요. 항구 쪽 일은 잘 처리됐어요. 흥령도를 오고 갔던 선박을 불시에 조사했던 경찰 쪽 문제도 용학수가 해결했죠. 일본 쪽 일도 뒤탈은 없는 거지? 수고 많으셨어, 용 아저씨. 그런데 학수는 경찰 조사를 피해 바다에 던졌던 물건을 기서 몰래 빼돌렸습니다. 자, 숨겨둬라. 한편 준서는 정혜의 사고 배우가 담당 검사 지동석과 동문이 기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야. 미운 짓 안 한다. 당일 준서는 그간 정혜의 동선을 파악했던 최재호의 호출에 응했는데요. 형수는 병원으로 출근하는 대신 매일 이곳으로 왔어. 형이 좋아서 접근한 것 아니야. 그건 확실해. 정혜의 집으로 간 준서는 고의적으로 접근했던 정혜가 무단 녹취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형의 얘기, 형이 만났던 사람들 얘기 모두 녹음했어.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준서는 자신을 속여왔던 정혜가 그저 그리울 따름이었고 네가 죽도록 미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네가 보고 싶냐? 녹취 파일을 들어보던 준서는 정혜와 사고를 일으켰던 트럭 운전사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말을 들었지요. 어디야? 조택상실. 그렇게 준서는 흥령도 출신 트럭 운전사 강문식을 찾아갔는데요. 지동석 검사라고 아시죠? 제가 그리 높은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분입니다. 어이 거기! 마찬가지로 그를 쫓고 있는 북천경찰서 강력 1팀 팀장 고수창이 나타나 그때 야, 이 새끼야! 쫓기던 문식이 흉기까지 꺼내드는데 재차 도망가는 문식을 준서가 뒤쫓기 시작하고
흉기를 든 문식과 준서의 사투가 벌어지는데요. 가까스로 체포하려는 그 순간 끝내 문식을 놓치고만 준서는 윤정혜와 인연이 있는 고수창한테 정혜에 대해 듣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신 정혜하고 무슨 관계야? 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준서는 정혜와 친했던 일화를 찾아가는데요. 윤정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님, 지금 저 취조하시는 거예요? 전 검사... 당신에 대해 묻는 게 아니라 윤정혜에 대해 묻고 있잖아. 예, 근데... 그냥 대답만 해요. 정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특갈같이 달려드는데 어머!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뭐야? 뭐 저런 듣보잡 같은 인간이... 은상 오신 거 아닙니까? 장씨 집안 사람이란 걸 기억해낸 이라가 줄을 대려고 그를 뒤쫓습니다. 풀썩 주저앉아 가슴 아파있던 준서를 목격했던 이라는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죠.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조택상이 탐험차 맞지? 그 무렵 준서는 강문식이 북천시 어딘가에 은신 중이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동석이 형. 그렇게 준서는 강문식을 풀어줬던 동부지검 지동석 검사를 찾아가는데요. 높은 분들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평범한 트럭 운전사야. 왜 그런 놈한테 특혜를 주지? 법대로 처리했어 난. 하지만 정혜의 교통사고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지요. 나 지금 대검 들어가 봐야 돼.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장준서입니다. 제가 내려가죠. 사실 수창은 조택상이란 가명으로 숨어 살았던 전 조폭행동대장 강문식을 쫓고 있었는데 장씨 집안에서 그를 숨겨줬다고 생각했고, 이 북천에서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전에 정혜 사진 보여준 적 있죠? 정혜의 아버지 북천경찰서 윤동필 반장은 장씨 집안과 연관된 어떤 사건으로 사망했지요. 장 팀장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북천시 형사 넷이 낚시 갔다가 조난사고로 죽은 사고 있잖아. 준서는 동필이 흑령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되고, 나보고 조사를 받으라고. 장씨 일가 사유지 흑령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 사건의 관계자인 정혜의 교통사고 배우가 장씨 집안인지 따져묻는데, 북천시장 거지한테 가서 왜 거지 짓을 하냐고 물어봐라. 장씨 집안 놈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거야. 아들놈이 서울대에 갔으면 그게 다 우리 장씨 집안 덕분이라고 할 거다. 기서는 북천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장씨 집안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대꾸하는데요. 북천시의 인간들은 다 우리 때문에 사는 거고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당연히 정윤미가 뒤에 있었겠지. 내가 언젠가 그 여자 몸뚱아리에 인두질을 하고 말 거다. 기서가 장씨 집안의 비밀을 캐려 했던 윤미한테 문신을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형, 지금 했던 얘기 뭐? 준서는 왜 그런 험악한 말을 했는지 따져묻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왜? 야 지동석, 이놈이 내가 너에게 지시를 해서 그놈을 풀어주게 했다고 의심하는 모양인데 네가 네 입으로 직접 해명을 해. 조태상 아버지가 북천 사람이야. 총장이 내게 직접 전해서 얘기한 거야. 풀어주라고. 기서는 자신이 험악하게 변한 게 동생 준서의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집에 아버지와 나 둘만 두고 너 혼자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야. 한편 정혜가 준서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려줬던 문자 발신인은 준서가 죽으면 곤란한 인물인 듯한데, 형이 병원에서 그날 대포폰으로 받은 사진은 여기서 전송된 거야. 민주가 가짜라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내 머리통에 총알을 박았겠지. 준서는 이름이 도용됐다고 신고했던 여자한테 누가 도용 사실을 알려줬는지 물어보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제가 원하는 답을 들었으니까. 정혜는 널 속인 거다. 내게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야. 이건 회장인 아버지가 다 하신 겁니다. 당일 이토 회장의 타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천해양사장 기서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본 쪽 일도 뒤탈은 없는 거지? 아버지라면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직후 기서는 경찰에 연줄 있는 강문식이 풀려난 것일 뿐. 지검사. 준서한테는 아직 연락 없지? 윤정혜의 사고와 장씨 집안은 무관한 것처럼
통화했죠. 곧 포기할 거야. 그 여잔 준서를 농락한 여자거든. 기서가 의도한 대로 준서는 북천으로 돌아갈 것처럼 형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퇴근하고 바닷가 횟집에서 너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웃고 떠드는 거. 이튿날 준서는 북천시에 근무했던 형사를 찾아가서 윤동필 사건에 대해 묻는데요. 3년 전에 북천서에서 일어난 산이 사건 알고 계세요? 저 자수할게요. 저 좀 잡아 넣어주세요. 제발요. 3년 전 윤동필 반장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며 다급히 자수하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누가 널 죽이려고 해? 아이고 그건 아니고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신원 미상의 남자가 흥령도를 언급했죠. 흥령도. 내가 말 잘못했어요.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었지 제발. 따뜻한 차 한잔 할래? 그런데 겁에 질려서 자수를 했던 흉악범 장기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놈이 유일하게 남긴 말이에요. 흥령도. 그리고 채 한 달이 못 돼서 윤동필 반장이 형사들과 함께 그 흥령도 근처 바다에서 수장이 되죠. 준서는 당시 흥령도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게 장씨 일가란 걸 알게 되는데 팀장님이 굳이 북천에서 뭘 밝히고 싶다. 장씨 집안의 개가 되세요. 그 다음에 주인을 물면 돼요. 장씨 집안과 연관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준서는 윤정에 관련 사건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북천으로 돌아왔는데요. 잘 왔다, 내 동생. 그렇게 북천서 강력팀으로 전입간 준서가 당당히 전입신고를 합니다. 형백으로 밀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북천서 강력팀으로 오는데 굳이 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각 기서는 앞으로 북천회를 이끌 새 회장을 뽑으려 하는데 장범식 시장님이 어떨까요? 현 시장님이 만든 게 모양새가 좋지 않나요? 하지만 현 시장 장범식의 아들로 기서의 사촌동생인 장규호가 장기서를 회장으로 추대하지요. 장 사장님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장기서 회장님. 회장이 된 기서는 불시에 장씨 집안을 조사했던 윤미한테 보복하려 했고 정윤미 쪽은 어떻게 됐어? 곧 그 여자 경찰복 벗은 모습 보게 될 겁니다. 그 여자한테 정보 준 놈은 알아봤고 굳이 알려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목을 내밀 것 같네요. 아니 쟤들 감찰과 애들 아니야? 노골적인 감찰과 고소까지 당한 윤미는 북천서에서 쫓겨날지도 몰랐는데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제발. 내가 왜 그쪽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니? 어머 안녕하세요. 서희라는 출세길이 막힐까봐 무조건 사과하라고 보챘죠. 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급기야 엄마 대신 사과를 하려고 일면식 있는 준서를 찾아갔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 장 팀장님은 저랑 연줄이 있잖아요. 엄마가 좀 보고 오라고 하셔서. 어머 안녕하세요. 하지만 준서는 속물처럼 권력 집단의 아양 떠는 일화를 매정하게 외면해버리는데 어쩔까 준서야. 네 생각을 얘기해봐. 내일 아냐? 형이 알아서 해. 저 장 팀장 검사님이라고 하셨죠? 이건 제가 받아두겠습니다. 기서도 뇌물 공여죄까지 추가하겠다며 야박하게 쏘아붙이고 밤길 조심히 가십시오. 발걸음을 돌린 이라는 냉혈한 장씨 형제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냥 그 여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기서의 아내인 구자경은 첫사랑이었던 준서를 찾아온 여자가 신경 쓰이는 눈치였죠. 그날 밤 준서는 몸매 죽이지 않아요? 북천서의 꼴통 구도수 형사와 강문식을 잡기 위해 잠복에 들어갔는데요. 요분이 우리 서의 실세 박태진 형사과장님. 장씨 집안의 사주를 받고 있는 박태진 형사과장은 장씨 일가 협력자들의 총책이었고 대체 나가서 뭔 딴짓거리들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야, 고 팀장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애들 기죽게. 당일 선심 쓰듯 정윤미를 용서하기로 한 기서가 동생이 일하는 북천서를 장악하러 왔는데 네가 여기 근무하는 순간부터
이 경찰서는 장준서의 경찰서가 된 거야. 그럼요. 고분고분하고 예쁜 이라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죠. 엄마도 인상 좋다고 하더라. 이번 기회에 점수 좀 따 임마. 어쨌든 나 때문에 잘 됐잖아. 아 됐어 끊어. 고소 취하 소식을 들은 이라는 북천 시민들이 좋게 말하는 장씨 집안에 무모하게 대항하는 엄마가 불만인데, 부딪혀서 이기지 못할 거면 달려들지 마. 포기 못해.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정혜. 정혜? 정혜 언니? 너 학교 선배니까 잘 알겠구나. 친한 학교 선배의 정혜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고 있기 한 달 전에 구입한 걸로 돼 있네. 한편 준서는 정혜와 사고를 냈던 강문식의 트럭이 북천해양 소유라는 걸 파악하고, 형사, 북천해양 쪽에 가서 직원 명부 좀 빼올 수 있겠어? 아, 거긴 영장 발부 안 돼요. 알겠어요.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 이라를 찾아간 준서는 강문식을 찾고 있다는 것까지 밝히는데, 해결하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이라는 정혜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던 준서한테 최대한 협조해주려 하죠. 북천해양 쪽에 직원 명부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대요. 북천해양 조사 소식을 들은 기선은 강문식을 빼줬던 용학수한테 정혜를 살해한 게 장범우냐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자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어차피 돌아가신 양반이잖아. 북천해양 직원 명부 살펴봤는데요. 이라는 정혜가 조민주란 이름으로 북천해양에서 일했던 걸 준서한테 알려주고, 그 명부는 경찰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다 모른대요. 하지만 윤정혜의 사진을 본 북천해양 직원들은 하나같이 정혜에 대해 모른다고 했죠. 내 동생이라고 해도 안 믿고요. 내 애인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어이가 없네, 새끼가. 계속해서 준서는 정혜의 사진을 들고 북천시 이곳저곳에 탐문 수사를 나가보지만 바로 그때 북천 출신 형사들만 다니는 술집에 강문식이 떴습니다. 지원 요청을 한 준서가 술집으로 향한 그 순간, 필사적으로 문식을 뒤쫓는데, 기지넘치게 문식을 저지하는데요. 단신으로 도주하는 문식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그런데 문식이 스스로 경찰차에 올라탔죠. 박태진이 문식을 숨겨준다고 생각한 준서가 다짜고짜 멱살을 잡는데, 저 친구 얘기하는 겁니까? 수갑을 찬 채로 조소를 흘리는 문식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깡패야 형사야? 사적인 감정이 앞서서 폭력을 썼던 준서는 결국 강문식의 신문에서 빠지게 되는데, 강문식은 고수장 팀장한테 맡겨. 저도 같이 신문하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10년간 윤동필의 파트너였던 고수창은 직접 진상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정혜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려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도 바로 저였고. 곧장 신문에 들어간 수창은 윤정혜를 노리고 사고를 낸 거냐고 따져묻는데요. 아이 진짜 왜 이러십니까 진짜? 예?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몇 개만 확인하고 얌전히 나가겠습니다. 전 형사, 놔두고 나가. 난입한 준서가 북천 토박이인 강문식이 멀리 서울까지 가서 북천 출신인 정혜와 사고를 일으킨 걸 수상히 여기는데, 과실치사로 판명난 거 아닙니까? 그 담당 검사도 북천고 출신이야. 끝까지 발뺌하자 뭐하는 짓이야? 욱해서 권총까지 빼든 준서는 누구냐? 네 배우가. 3분 지났습니다. 넌 오늘 고통 없이 죽을 기회를 놓친 거다. 배우를 알아내지 못한 준서는 직접 북천 해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근처 식당 아주머니가 윤정혜를 본 적이 있는 듯 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신고를 했나 보네. 3년 전 누군가한테 심한 폭행을 당했던 정혜가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여기 아가씨랑 오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요?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 위치의 인물이 가해자인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달려온 쪽이 어디입니까? 저게 북천해양 쪽에서 뛰어왔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준서가 이라를 찾아갔는데요. 정혜가 선배라고 했죠. 이라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왔던 것처럼 준서한테도 다정다감한 여자였냐고 묻는데 나쁜 여자라고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정혜를 미워할 수 있잖아.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준서는 정혜가 더욱 그리워졌죠. 과거 잠복 수사를 나갔던 준서를 정혜가 오해했는데요. 저기요. 저 아세요? 아니요. 뒤에 저 남자. 범인이에요. 잔뜩 긴장한 정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범인이 도망가 버렸고 어떡해요? 귀엽게 사과하는 정혜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좀 세워주세요. 이라는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뛰어든 준서를 구하려 하는데요. 머리! 되려 이라를 건져 올렸던 준서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결 친해진 느낌이었죠. 술 깨려고 들어갔던 거야? 근데 왜 자꾸 말을 놔요? 술 취해서 그래. 이튿날 북천 출신 김 의원이 언제까지 장범호의 후광 속에서 살 거냐며 기서를 모욕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란 이유로 누구의 동생이란 이유로 뽑아주는 시대는 지났단 말입니다. 야, 기서는 끝까지 가르치려 드는 김 의원한테 살벌하게 대꾸하더니 충고는 고마운데요. 왜 객입니까? 누가 너한테 배지 달아줬는지 몰라? 내 아버지가 내가 네 가슴팍에 달아준 거야, 이 새끼야! 마구잡이로 구타한 기서가 북천식 정치를 알려줍니다. 약한 놈이 개기면 강한 놈이 밟아준다. 이게 진짜 정치예요. 넌 경찰 가족을 건드린 거야, 알아 이 새끼야? 한편 강문식은 북천서 내부의 장씨 집안 협력자만 믿고 북비권을 행사했는데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해. 지금은 그놈을 붙잡아 놓는 게 더 중요해. 윤정혜가 북천해양의 직원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기서의 가족인 준서가 장씨 집안을 뿌리부터 파헤쳐주길 바랬지요. 형, 서일아가 북천해양 직원 명부를 빼갔다고 하더라. 아마 그 안에 조민주라는 이름도 있었을 거야. 알지? 조민주가 누군지. 준서는 3년 전 북천해양에서 조민주랑 가명으로 일했던 정혜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 사원 하나가 회사 기밀을 빼내다가 걸렸다고. 누가 그걸 형한테 가르쳐줬어? 용 아저씨. 그래서 형은 어떻게 했는데? 잘 타일러서 내보내라고 했지. 정말로 그냥 내보내기만 했는지 자세히 따져 묻는 그 순간 용서할 수가 없었어. 나는 그깟 비밀 빼낸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서는 동생 준서를 속이고 결혼까지 했던 정혜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진짜 죽일 생각으로 그 여자를 찾아갔었다. 왜 또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동생 준서가 정말로 사랑했던 정혜를 차마 죽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네가 웃는 걸 봤어. 그때 용학수가 준서를 따로 불러냈지요. 어딥니까? 과거 정혜의 존재를 형한테 밀고 있던 학수를 만나러 간 준서는 용건부터 묻는데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아버님은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장범호가 맡겼던 막대한 돈을 준서한테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님 뜻대로 되시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준서는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는 아버지의 검은 돈을 받지 않았지요. 한편 어쩔 수 없죠 뭐. 국회의원을 폭행했던 기서가 북천시장 후보에서 배제됐는데 장범식 시장이 연임하는 게 최선이야.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께서 생전에 지시하신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학수는 준서가 형을 거스르지 않을지 장범호의 뜻대로 시험해 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형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은 안 할 것 같네요. 글쎄, 가져오란 건 가져왔어? 아버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했던 국민당 탈당 원서를 공개한 기서는 자유롭게 북천시를 운영하겠다며 국민당을 탈당했지요. 오직 북천 시민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도시가 되길 기대하고 바라는 아버님과 저의 작은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지방기업 방문 일정이 생겼다기에 이곳에 먼저 들르자고 했습니다. 대규모 동반 탈당이 일어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느낀 대통령이 기서를 만류합니다. 불기소 처분? 한편 강문식의 담당 검사인 서희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검사로서 내 스스로 누구야? 판단한 거야. 지시 내린 게 누구야? 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끊어. 그 결정에 준서가 개입했지요. 그렇게 풀려난 문식은 북천시를 떠나서 잠적하려 했는데 당분간 물 건너가서 박혀 있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준서가 문식을 납치해버렸습니다. 저희한테 같이 가자. 가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해야지. 근처 바닷가로 문식을 데려간 준서가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네가 날 보내줄래? 아니면 내가 널 먼저 보내줄까? 문식한테 쏘라고 엄포를 놓는데 쏘라. 준서가 겁주려고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란 걸 파악한 문식이 배우를 드러내려 합니다. 전화 한 통해도 되겠습니까? 배우한테 협박 전화를 걸었던 문식은 회신이 올 때까지 준서와 기다렸는데 그러면은 윤정의 얘기나 해볼까요? 정혜가 따로 마련했던 집에서 단둘이 자주 봤다고 자극하지요. 피임약 숨겨둔 건 발견하셨나요? 아이씨, 그 어깨에 문신이 흠이라면 흠이라. 도발을 당한 준서가 문식을 구타하는데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이 새끼야! 그때 무슨 일입니까? 박태진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도착하면은 그냥 의식 잃은 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실려가던 문식이 죽임을 당하지요. 한편 일하는 윤정혜가 죽기 전 통화했던 구자경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하면 제가 연락 드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구자경이 사장님? 네. 얼마 전 지검장을 통해서 일하와 만났던 자경이 일하를 포섭하려 했지요. 구용찬 전 대통령 따님이시오. 너 줄 제대로 잡은 거야. 오 마이 갓. 왜요? 아,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겁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럴게요. 대통령께서 제게 북천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무렵 기서가 북천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하겠습니다. 그때 준서는 문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장 팀장이 강문식을 죽일 이유가 너무 명백해요. 살해 누명을 쓴 준서는 북천시를 장악한 장씨 집안의 일원이라는 걸 자각하라는 소리를 듣는데 하지만 준서는 문식한테 자극당했던 일이 떠올라서 이성을 잃었고 이후 고 팀장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준서를 찾아갔는데 정혜가 죽는 순간 원래 다 끝난 거였어. 장 팀장, 당신이 바로 강문식의 배우야. 당신을 속인 윤정혜를 죽이기 위해서 강문식을 고용했고 그놈이 그 사실을 불까봐 두려워서 강문식을 일부러 풀어주고 입을 막기 위해서 죽였어. 아니야. 내 손으로 당신을 잡았다면 난 당신을 그렇게 몰 거예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준서가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지요. 직후 구속에서 풀려난 준서는 어딘가로 안내되는데요. 준서가 문식을 폭행했던 영상을 빼돌렸던 박태진이 준서의 살인죄를 덮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영철이 문제만 약속해 주시면 걱정 없습니다. 어제 형님이 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 출마 선언을 했던 기서가 피해를 받을까봐 용학수가 개입한 것이었죠. 10년 넘게 형사로 일하신 분입니다.
한순간에 신념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죠. 올 일은 서로 모른 척 합시다. 그런데 그때 제때 나타난 구도수 덕분에 준서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고, 죄송합니다. 전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까 오늘만 날 믿고 좀 도와줘라. 뭐 하시는 겁니까? 직후 문식이 탔던 구급차 블랙박스부터 살펴보는데, 하지만 아무리 돌려봐도 문식이 살해당한 장면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원본은 확실히 파기한 거지. 이미 원본을 파기했던 용학수가 타협하지 않은 준서를 살인죄로 잡아넣으라고 말합니다. 경찰대 출신 베테랑 형사 준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보는데, 여기 북천은 참 범죄가 없는 도시요. 그것이 다 박태진 형사과장의 덕이 크다는 거죠. 장씨 집안을 등에 업고 살인죄까지 덮어왔던 북천서 실세 태진과 타협할 듯하지요. 범인은? 박문식 사건의 범인은 제가 꼭 잡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북천서로 돌아온 준서는 박태진과 타협해서 본인의 살인죄를 덮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강력팀 회식 한번 하시죠.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모든 비용 처리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자유의 몸이 된 준서는 고수창을 통해서 문식의 휴대폰을 입수했는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때마침 정혜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이라가 찾아왔는데,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이따 6시쯤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이라를 떠보던 구자경은 자신의 연락처를 사건 조사 중에 입수했다는 걸 파악하고, 좋은 친구가 될 사람이 적이 돼버리면 훨씬 더 미운 법이죠. 빨리 얘기해요. 바쁘니까. 저 그게 압박당한 이라는 정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자경이란 걸 말하지 못하지요. 저 장 팀장님! 아, 너 마침 잘 만났다. 너 문하은이라고 알지? 첫 화에서 윤동식 회장 아들한테 몹쓸짓을 당했던 문하은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내가 사인 안 했으면은 딴 검사가 사인했을 거야. 출세에 눈이 멀어서 무심코 담당 검사로 사인했던 이라가 입원한 하은을 찾아가 봅니다. 직후 이라는 윤정혜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구자경과의 약속에 응했는데요. 내가 왜 죽은 윤정이랑 통화를 했을까요? 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던 자경은 선물로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무려 검찰총장이 커피 심부름을 왔고, 살펴가십시오. 마셔요. 아까 말했던 그 커피예요. 자경은 서울지검에 한 자리 꽂아줄 것처럼 말하지요. 가질 수 있겠어요? 직후 준서는 박태진이 믿고 따르는 분만 대접하는 특별한 술집으로 안내받았는데요. 그럼 전 박 과장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용 아저씨였습니까? 태진의 뒷배인 듯한 기서가 등장하는데, 왔냐? 나는 네가 박 과장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엔 넌 너무 착해. 권력으로 살인 혐의를 덮었던 준서는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질렀던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지. 한편 북천의 파티에 참석한 이라한테 윤동식 회장 아들이 찝적대는데요. 앉아. 오, 검사님 섹시하시다. 아, 뭐 이런 개씨. 그때 경품 추첨이 시작되자 이라를 유혹하는 자경. 행운을 드리도록 서 검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얼떨결에 경품 추첨에 참여하게 된 이라한테 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는데, 저 18이요. 서유라 검사님. 짜고 친 것처럼 당첨되어 버린 이라가 경품을 받는데요. 부담 없이 받아요. 무려 뚜껑이 열리는 값비싼 스포츠카였지요. 여기가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 방이야. 그 아버지가 너와 나 둘로 쪼개져서 살아난 거야. 한편 기서는 두 형제가 그들의 아버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악인이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짐승이 주제도 모르고 사람 흉내를 낸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튿날 준서는 아버지가 남긴 돈을 가지려 했습니다. 나중에 장소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 환자분 병원비 좀 계산해주세요. 그 무렵 병원에 찾아갔던 이라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은의 의식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아이가 살 의지만 가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마지못해 거짓말을 하게 된 이라는 다 제값 받게 할게요. 자신의 말에 반응하는 하은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는데, 정말로 윤동식 회장 아들한테 죄값을 물었는데요. 앞으로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할 박제 추가. 자경이 줬던 뇌물도 돌려줘 버렸습니다. 좌천도 각오하고 권력자한테 맞섰던 이라가 윤정의 집 근처 가게로 준서를 불렀고, 같은 대학 붙었다고 여기서 짜장면 사줬었거든요. 준서는 진탕 취한 이라를 집까지 배웅하는데, 전에 내가 하고 싶단 얘기. 이라는 윤정이가 죽기 전 통화한 사람 중에 부작용이 있다는 걸 말해줬죠. 자경이 만났던 남자는 살인죄로 8년을 복역했던 주태섭이었고, 오랜만입니다. 구자경 이사님. 얼마 전 출소했던 태섭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경을 찾아가서 협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는 게 무섭습니다. 현재 준서는 윤정혜의 녹취 파일을 열어보는데, 저 그럼 들어가십시오. 주태섭, 그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준서 몰래 녹취했던 윤정혜 덕분에 주태섭이 구영찬과 장범우한테 위협이 되는 인물이란 걸 알아냈지요. 주웠어요. 한편 장규호는 구도수를 매수했는데요. 시장 후보인 기서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장규호의 북천건설을 말아먹으려 했기 때문이었고, 이제 와서 그건 좀 곤란하지. 북천건설은 북천해양의 자회사야. 북천해양이 북천건설 보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수를 매수해서 준서가 강문식을 폭행했던 영상을 빼돌리려 했는데, 알았어. 구영찬이 멋대로 행동하는 기서의 시장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주했던 것이었죠. 이 검찰 쪽에서 직접 움직일까요? 아니, 혹시라도 기사가 북천고 인맥을 움직일 수 있어. 그 무렵 준서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았던 강문식의 핸드폰 기록을 확보했고, 주태섭이 사건 기록은 찾아봤어? 최 형사, 잠깐 나 좀 봐. 그때 준서의 강문식 살해 혐의가 불거집니다. 형이 강문식이를 죽였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런데 신문을 당하게 된 준서가 이를 지켜보는 용찬 쪽을 돌아보며 비웃습니다. 강문식 부검 감정서야. 준서는 목이 졸려서 질식사했던 강문식의 부검 감정서를 내밀었고, 네가 지금 보여준 이 CCTV 자료는 오히려 내가 강문식을 안 죽였다는 증거야. 강문식을 화장하기 전에 내가 부검을 요청할 걸 몰랐던 거지. 자신을 견제하려 한 익명의 제보자를 밝히기 위한 함정이었죠. 형 말대로 조사실에 누군가 왔었어. 형 조사하는 거 다 지켜봤고. 그렇게 준서는 조사실에 왔던 구영찬을 배우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의 장인. 준서가 점점 각성하기 시작하자 용찬은 장범우한테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가 장준서 팀장한테 속은 겁니다. 용학수는 준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그 새끼 박태진을 구타하지요.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만큼 배때기에 쳐 넣어줬으면은 누가 먹여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준서는 장범우 시장님의 아드님이에요. 명심하세요. 아니 이걸로 떼우려고요? 역시나 구도수를 이용해서 태진의 방을 털도록 했던 건 준서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있던 돈, 그 돈도 북천해양 재산이야. 내가 써도 된다는 얘기지. 수고했어. 제가 그
그 제주도를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지검장님. 지검장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날 준서는 윤정혜에 관한 일을 알려줬던 서일아한테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검사들이 하는 선수 알아? 나는 이 순간부터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는 개뿔 불이야 타협하는 검사, 오로지 승진만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검사, 뭐 그래 출세하는 거 아니야? 구자경과 척지고 정의의 편에 섰던 이라는 친한 언니를 위해서 그랬던 걸로 위안 삼았지요. 난 지금 널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계속해서 준서는 자경과 정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왜 얘기 못하는데 왜? 쪽팔리니까. 어쩌면 구자경이 질투심에 정혜를 죽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구자경.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야. 한편 용찬은 구린 일을 처리하는 데 이용했던 주태섭이 딸을 협박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 사람과 준서가 연결된다면 아빠나 나의 그 큰 꿈도 무너지지 않나요? 걱정 마. 그놈이 진실을 밝힌다 해도 믿게 만들 힘은 아직 부족해. 용찬이 일개 형사라고 무시했던 준서는 막대한 힘을 가졌고 돈은 잘 받으셨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2장의 사진이 도착했어요. 2장의 사진을 보내서 장씨 집안의 후계를 잇도록 자신을 조종한 인물을 찾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학수의 소개로 주태섭이 찾아왔는데요. 윤정혜 씨 아시죠? 제가 깜빵에 있을 때 까다로운 주문을 하더군요. 과거 윤정혜는 구영찬과 내연관계인 안진경을 살해했던 주태섭의 협조를 끈질기게 요구했죠. 그때 도와줄걸. 일단 준서는 나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번 일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박태진이 북천서 전직 형사과 강문식 살해 사건의 진범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뭐야? 강문식 때문에 형사가 된 놈이었습니다. 문식한테 원한이 있는 이성규는 준서가 북천시로 돌아오기 직전 만났던 형사였죠. 저도 꼭 잡고 싶네요, 그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팼다가 체포당한 성규는 부패한 북천서의 회의감을 느끼고 형사를 관뒀는데 그지 같은 북천은 변한 게 없냐? 에이. 중간에 도주한 성균이 한 주택가로 숨어들었고 저쪽으로 가봐. 그때 준서가 그를 덮쳤습니다. 당신 진짜 형사 한번 안 돼볼래? 일들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한편 기선은 장씨 집안한테 신세를 졌던 시청 사람들을 본인의 사람으로 끌어들였는데 들어들 가보세요. 북천해양 노조를 포섭하는 등 시장 선거를 방해하려 했던 장범식을 위협했죠. 이번에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습니다. 허나 다음번엔 제 손에 채찍이 들려있을 겁니다. 현재 준서는 윤정혜와 관련된 사람들을 파헤치기 위한 X팀을 꾸리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기서도 같이 있었니? 그날 밤 장범호가 대학 입학 선물로 준서한테 주려했던 물건을 준서가 뒤늦게 받게 됐고 그 만년필은 조부 장성주 때부터 썼던 만년필이었는데 기선은 일찍부터 준서를 후계자로 낙점했다는 확실한 증거에 분개하죠. 주태섭 그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튿날 준서는 구영찬과 작당했던 검찰총장을 협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편 휴가 간다고 생각해. 제주로 자천되고만 일하는 출세를 버리고 정의를 택했던 걸 후회했는데 예, 지검장님. 갑자기 복직됐다는 예상 못한 희소식이 날아오죠. 감사합니다. 정인 살아있었어. 정인 살아있다. 정인은 살아있다. 말씀하신 대로 조처를 취했습니다만 일하를 복직시킨 구용찬은 그녀가 장차 준서의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팀장님이에요? 아니면 이번에도 형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모르는 일하는 준서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뭐 앞으로 부탁할 거 있으면 뭐든지 해요.
강문식이 북촌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석 달을 잠복해서 잡았습니다. 그 무렵 강문식한테 무언가 구린 짓을 시킨 박태진이 문식을 살해한 걸로 추측되는데, 그리고 날 강문식의 살인자로 몰려고 했고요. 박태진 형사과장은 언제부터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겁니까? 흑룡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태진이 그 사건을 덮는 데 협조한 대가로 북천서 실세가 된 듯합니다. 그 실종 사건 이후의 모든 사건 기록들을 재검토합니다. 서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편 검찰에서 북천해양을 압수수색했는데, 북천해양이 무너지면 기서도 같이 뭉개지는 거예요. 장범식이 조카인 기서를 실추시키려고 꾸민 일이었죠. 넌 장범호가 아니야. 그런데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내 기밀을 미리 빼돌렸던 용학수가 범식의 사주를 받았던 노조원한테서 배우를 캐냈지요. 삼촌, 유나나란 여자가 북천서에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신고를 철회했어. 한편 준서는 첫 화에서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기서한테 고초를 당했던 유나나란 여자에 대해 조사하려 합니다. 신고 피의자가 장 기서야. 알아봐, 자세히.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알겠습니다. 유나나 씨 바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이라는 협조를 요청하러 온 최재호한테서 준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칼 맞은 다음 날 병원을 뛰쳐나서 범인을 잡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좀비 같았어요, 좀비. 형수를 만나서 좀비에서 피가 도는 인간으로 바뀐 거죠. 준서가 엄청 사랑했던 정혜의 어깨에 죽을 사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걸 듣게 되지요. 한문으로 죽을 사. 한편 범식과 내통해서 검찰을 움직인 배우를 찾고 있던 기서는 검찰총장과 준서가 만났다는 걸 알게 되고, 알았어, 아무 짓도 안 해. 일단 자신을 견제하려 했던 범식부터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고 그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잠깐 외국에 가서 쉬다가 오세요. 제가 신고를 철회한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참고인 조사 중인 이라는 돌연 신고를 철회한 이유부터 물었는데, 사실 유나나는 애정 결핍인 기서한테 위안을 주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도 너와 있으면 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 철회 이유를 숨긴 나나가 기서를 두둔하지요. 장 기사 그분은 오히려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라가 나나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각 항구로 끌려간 범식을 경찰들이 구해줬는데, 그를 구해준 건 장교의 전화를 받았던 준서였죠. 고맙다, 준서야. 전 형이 삼촌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범식을 데리고 귀가한 준서 앞에 기서가 나타나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교우야, 삼촌 모시고 집으로. 삼촌은 내가 모셔. 끝내 형과 대적하게 된 준서는 앞으로도 언터처블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17년 11월 방영됐던 JTBC 금토 드라마 언터처블은 가상의 도시 북천시를 배경으로 3대에 걸쳐 북천시를 지배하고 있는 장씨 일가를 둘러싼 권력 암투와 막강한 권력지에 숨겨진 추악한 이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추적자 황금의 제국으로 선 굵은 연출력을 인정받은 조남국 감독과 빅맨 등을 통해 밀도 높은 필력을 뽐냈던 최진원 작가의 웰메이드 추적극입니다. 이처럼 믿고 보는 연출진에 탄탄한 연기력을 가진 진구, 김성균, 고준희, 정은지가 합세하면서 특유의 완급 조절을 갖춘 극강의 몰입감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극중 삶의 전부인 아내를 잃고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내던져진 차남 장준서를 맡은 진구, 살기 위해 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장남 장기서 역의 김성균의 열연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터처블 전편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주웠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걸 흘리고 다니냐? 혹시 주인을 알 수 있는 단서 같은 건 없슈? 이게 가방에 같이 들어있었어. 이건 내가 아까 드린 거 아니야? 그게 같이 들어있었다니까.